안녕하세요. 네, 필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제가 이걸 녹화하는데, 어, 녹화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면요. 와이파이가 잠깐 껐다 켜져요. 그러면서 약간 그 시작이 약간 늦어지는 그런 현상을 방금 발견했어요. 참 신기하네요. 마이크랑 와이파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지. 참, 필드 지금 위키 페이지에, 어제 저희가 정의에 대해서 쭉 봤고요. 정의 보면서 고전적인 정의를 쭉 보면서 링도 궁금해서 링도 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녹화하기 전에 이제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동안 배웠던 거, 뭐 어제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 쭉 생각해 봤는데 링하고 필드, 그러니까 환하고 체에 와서는 그룹보다는 많이 구체화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일단은 연산에 있어서도 덧셈과 곱셈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좀 명확하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디션하고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그러니까 물론 그 에디션하고 멀티플리케이션, 그 덧셈과 곱셈을 어떻게 또 정의하냐는 거는 또 자유로울 수도 있죠.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마음의 준비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건 덧셈하고 곱셈하고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덧셈 곱셈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곱셈은 덧셈이 뭔가 그 한 차원 높은 형태의 연산이잖아요. 그 덧셈을 반복하면 곱셈이 되는 거. 그래서 그 곱셈을 또 반복하는 게 거듭제곱이잖아요. 우리 이제 보통 승이라고 한자로는 몇 승 할 때는 승자로 이제 예, 옛날에는 이제 옛날이라고 하면 한자를 많이 쓰던 시절에는 사칙연산도 가감승제라고 했었어요. 가감승제. 여기는 한글로 치는 것도 가능하지만 펜으로 일단 가 덧셈이죠. 감 뺄셈이죠. 이거 벌써 곱셈이네요. 제가 어이죠. 어이 나눗셈 이렇게 해서 가감승제라고 했었어요. 요새는 이제 이런 말 거의 못 들어보겠네요. 이게 사칙연산의 하나하나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산하면은 덧셈인 거죠. 감산하면은 산자는 이제 계산할 때 쓰는 산자. 산자 내가 쓸 수 있을까? 한자로? 뭐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그 승자가 이제 그 오를 승. 아, 네. 그 다음에 제자가 다스릴 제자가 뭐 이런 거 같은데, 그죠? 요 두 개는 상당히 우리도 이제 지금도 계속 쓰고 있죠. 자동차 뭐 가속, 감속 할 때도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승제는 이제 더 이상 곱셈, 나눗셈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아예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거의. 예,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근데 어쨌든 이 덧셈이 가가 한 차원 높아지면 승이 되는데 승이 또 한 차원 높아지면 이거를 이제 이게 한자로 이 멱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멱승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멱승. 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차원이 계속 올라가요. 그냥 덧셈, 곱셈, 거듭제곱, 뭐 이렇게 해서 거듭제곱은 또 있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핏 보니까 그런 거를 접근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테설레트인가? 근데 이제 테서 뭐였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기억이 떠오르면 어쨌든 그래서 이 연산의 차원을 계속 올리는 거 그런 접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산을 체계를 만들고 뭐 그런 것도 얼핏 봤었는데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덧셈부터 이제 그거의 한 차원 높은 연산이 덧셈을 여러 번 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연산인 곱셈 이 두 개가 이 환과 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핵심 요소죠. 핵심 요소. 핵심 요소라는 거는 매우 좀 흥미로운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다른 연산들은 다 제쳐두고, 이렇게 덧셈과 곱셈이, 링과 필드의 핵심 그 요소로, 핵심 성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게 되게 인상 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뭔가의 부분을 얘기할 때 요소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요소란 말 많이 쓰죠. 네, 원소 이런 말도 쓰고요. 요소, 원소.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여기서 이제 그 엔트리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 행렬의 엔트리 뭐 이렇게 하면 이 엔트리를 뭘로 번역할까 해서 요소도 좀 그렇고 원소도 좀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전 찾아보고 그때 그랬잖아요. 찾아보니까 성분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성분. 우리 이제 성분하면 보통 약이나 뭐 이렇게 식료품 이런 거에 성분인데 이 성자 제 생각에는 이 성분이 한자가 이룰 성자에 나눌 분자일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루는 부분, 뭔가를 이루는 부분이라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 개 있는데 갑자기 네. 컴포넌트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부품? 뭐 하여튼 그런가요? 네, 어쨌든 영어로는 얘기하면 이게 이제 엔트리나 아니면 뭐 엘리먼트, 그다음에 뭐 컴포넌트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그 필드가 지금 이제 연산이 있고, 연산을 두 개로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네 개 다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 덧셈과 곱셈은 일단은 기본이고, 그 덧셈의 역연산, 곱셈의 역연산, 이렇게 이제 역원을 든 게 합쳐놓은 연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고려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일종의 군이기 때문에, 군 성질은 다 갖고 있고, 그 덧셈에 대한 군 성질 갖고 있고, 곱셈에 대한 군성질 갖고 있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군이 아니고 또 가환군, 그러니까 아벨리언 그룹인 거죠. 두 연산에 각각 그죠? 그러니까 성질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죠? 그래서 결합 법칙 두 연산 다 성립해야 되고 교환 법칙 두 연산 다 성립해야 되고 그룹이니까 군이니까 당연히 항등원이 있고 당연히 여권이 있는데 이제 여기 여권이 약간 분화가 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덧셈 여권과 곱셈 여권에서 덧셈은 괜찮은데 곱셈이 문제죠. 곱셈이 이게 이제 곱셈의 항등원은 1입니다. 0은 아닙니다. 항등원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곱셈의 항등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곱셈을 하고 있는 곱셈의 여건을 고려하고 있는데 덧셈의 항등원이 오히려 문제가 되죠. 지금 그죠? 0. 그래서 0 때문에 0을 배제한 경우에만 여건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닌 경우에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배분 법칙, 분배 법칙, 배분 법칙. 저는 제 기억에 배분이 더 입에 붙는데요. 배분 법칙. 네, 이렇게 되죠. 저 어제 링 봤겠지만 링은 여기서 뭐가 빠졌더라? 요게 빠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죠? 요게 빠졌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멀티플리케이티브 곱셈 여건이 존재가 공리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필수사항이 아닌 거죠.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뒤에 곧 나오겠지만 이 필드를 뭔가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타이트한, 가장 좀 컴팩트한, 가장 작은 그런 이제 수체제로 이제 Q, 그러니까 유리수를 얘기하는데 이 링은 그 유리수를 아니 링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게 이런 느낌인 정수 거죠.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자연수는 뭐 당연히 뭐 링 필드 근처도 못 가고 덧셈 곱셈에 한해서요. 네. 여기서는 덧셈 곱셈 한해서는 구는 되죠 당연히. 네, 구는 되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성질이 이제 더 한 차원 높아지는 네, 그런 게 예, 느껴졌습니다. 자, 그랬고요. 이제 대체 대안 정의라고 하는데 클래시컬한 정의의 대안들이 있다. 근데 사실은 가치는 동등하다. 똑같다는 거죠 뜻은.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하냐라는 취지가 약간 설명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할 수 있다 정의를 필드를 연산 4개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연산에 대한 요구원 필수 요구사항의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데 0으로 나누는 거는 정의에 의해서 제외를 한다라는 거죠. 요렇게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앞에 우리 공리는요. 앞에 공리는 여기 보시면 지금 저 고전 정의는 지금 보면은 덧셈과 곱셈만 일단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4개 연산이 아니고 2개 연산만 갖고 한 거죠. 여기 잘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그럼 나머지 연산은 어떻게 한 거요? 라는 생각이 들죠. 나머지 연산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사실은 뭐 이 공리 자체는 그 역연산을 딱히 정의하진 않네요. 그죠? 명확하게 하진 않네요. 근데 인포멀하게는 우리가 아까도 여기 인포멀하게는 여기 정의가 그냥 어 2개 연산하고 그다음에 인버스 오퍼레이션이 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포멀 하게에도 굳이 연산을 4개로 하진 않긴 하네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정의의 어떤 가장 간단한 형태, 우리가 이제 채를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일단은 연산은 2개로 시작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정의하고 나서 이제 역연산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였던 거죠. 둘 다 접근이. 근데 이제 이렇게 대안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냥 아예 연산을 4개로 생각하고 네, 연산에 대해서 각각 좀 필요한 성질들을 그다음에 0으로 나누는 건 빼고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얘기겠네요. 제가 이거 약간 열어봤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안 나오죠? 꺼야 돼요. 자,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나옵니다. 논리, 선언 논리? 명제 논리? 어쨌든. 그래서, existential quantification. 혹은 지금 제가 링크 누르고 있는 건 existential quantifier로 돼 있죠. 존재, 존재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양을, 수를 표현하는 건데, 그죠? 양이죠, 양. 그러니까 원래 이제 qualify랑 quantify가 있잖아요. 이제 qualify는 성질에 대해 정성적이다 할 때는 성질. 그다음에 quantify는 이제 정량적인 거거든요. 양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측정이 가능한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에 관련된 존재 양에 관련된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뭐 어떤 뭐 이런 거 이런 말이라는 거죠.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경우에 수학에서는 이렇게 이를 거꾸로 쓴 거, 이렇게 존재 existence를 거꾸로 쓴 이렇게 씁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피하기 위해서. 어, 왜 피하냐라고 여기 나오는데요. 왜 이게 이런 존재 양화사? 어쨌든 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하는 게 중요하다. 어디서냐면은 뭐 컨스트럭티브 매스매틱스라는 게 있나 봐요. 저도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데. 그다음에 컴퓨터 쪽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 존재한다. 뭐 어떤 뭐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확실하게 좀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아예 정의를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연산 2개 정의하고 여기 단항 연산자, 바이너리는 이항 연산자고 유너리는 단항 연산자죠. 단항 연산자인데 단항 연산자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덧셈과 곱셈의 역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리고 널러리 오퍼레이션. 이거는 저도 처음 봐요. 유너리까진 봤는데요. 단항 연산자까진 봤거든요. 이항 연산자, 단항 연산자, 일항 연산자, 그리고 영항 연산자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잠깐만 설명 좀 볼까요? 논리에서 수학 컴퓨터 사이언스 LET는 넘버 아규먼트 뭐 이렇게 된다 그러죠. LET는 이게 LET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 LET라는 말을 알게 된 계기가 variable LET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다시 펜을. 자, 사실은 이거는 타이핑은 되는데 글씨 쓰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LET라는 말 썼잖아요. LET. ARITY, LET라는데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본 계기가 variable LET, 그러니까 유동적인 변수잖아요. variable이 명사로는 형용사로는 변하는 뭐 이런 유동적인 뭐 이런 겁니다. 변할 수 있는 뭐 variable LET라는 거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냥 LET가 아니고 왜 variable LET라는 말이 있냐면 자바나 C 같은 경우에도 뭔가 프로그래머에 인수를 넘길 때 인수의 개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그냥 한 개 오면 한 개 받고 2개 오면 2개 받고 3개 오면 3개 받고 이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파이썬도 아마 이게 될걸요? 아마 무슨 악스 뭐 이런 거 쓰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파이썬도 그렇고 많은 언어들이 이런 베리어블 에리티, 그러니까 함수의 인수나 프로그램 실행할 때 인수의 개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난 3개만 받아 이런 거 아니고 유동적으로 100개가 들어와도 받는 거고 1000개 들어와도 받는 거고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베리어블 에리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근데 자바의 메소드가 베리어블 에리티가 최초에 없었어요. 없었다가 나중에 생겼거든요. 나중에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하면은 뒤로 인수가 이제 뭐 무한계라고 하긴 그렇고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그 문법을 정하는 회의의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 참여했었어 가지고 기억이 더 잘 나는데 아무튼 이 LET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또 다른 영어로는 바아그스라고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조금
많이 줄여둔 건데 variable argument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LET가 그러면 예를 들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 LET가 2인 거죠. 인수가 2개짜리인 거죠. 쉽게 하면 함수로 치면. 그러니까 오퍼레이션도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너리 같은 경우에는 1항 연산자는 함수로 치면은 그냥 인수가 하나짜리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널러리는 인수가 0, 인수가 없는 연산인 거예요. 놀라운데요. 수학에서도 이런 게 있을 거는 상상을 못 했는데, 예, 우리는 많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로치고 보이드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 예. 리턴도 그렇지만은 아규먼트도.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인수 무인수 함수 있잖아요. 메소드. 근데 그런 게 수학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산인데 와 신기하다. 널러리가 이런 뜻도 있네요. 펜을 한 번만 더 다시 내려가지고 다시 한 번만. 네. 한번 들어가 볼까? 널러리. 여기 돼. 컨스턴트 오퍼레이션 LET형. 와.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바깥에서는 인수가 없는 함수인데 어, 어, 이게 뭐냐면요. 이건 여러분들 아마 이제 혹시 프로그래밍을 아시는 분이라면 좀 흥미로운 설명인데요. 흥미로운 설명인데 프로그래밍이 너무 제가 이 수학 얘기하면서 프로그래밍을 안다고 너무 가정을 많이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뭐라고 해야 되나 말씀은 뭐 조언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21세기를 살면서 제가 물론 프로그래밍을 뭐 많이 해서 그냥 시간상으로 많이 해서 그런 건 그럴 수도 있지만 21세기를 살면서 프로그래밍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코딩은 어느 정도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언어를 막 섭렵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뭔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셔서 뭐 영어도 공부하고 뭐 스페인어도 공부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듀오링고를 하셔도 좋고 그런 분들이 계시듯이 취미 활동이 그런 거라면 뭐 그건 당연히 좋은 거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거 더 배워도 되게 좋고요.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언어도 우리가 영어나 이렇게 그 라틴어 계열들 그 문법들이 좀 비슷하고 또 사실 영어는 극계통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죠. 그러니까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나 뭐 이탈리아어 계통들이 아마 라틴어 계열이고 그다음에 영어는 독일어 계열인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러니까 어휘도 많이 공유하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이 좀 유사한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개파 따라서 상당히 비슷비슷해요. 네, 상당히. 그래서 뭐 그런 건 뭐 비슷하면 또 비슷한 대로 또 더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요새 생각은 뭐냐면, 근데 저는 프로그래밍을 하나도 몰라요. 뭐 그런 경우라면 좀 가능하면 쉬운 언어를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지금 자연어에서는 사람 인위적으로 만든 언어 말고 자연어에서는 여러분들 영어를 되게 강요를 받았잖아요, 그동안. 그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영어가 그렇게 만만한 언어가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다른 뭐 스페인어 하는 애들이나 뭐 독일어 하는 애들은 껌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내 나라 말, 나의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꼭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언어라는 게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는 탑재가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꼭 지금 말하는 언어는 어떻게 보면 구어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는 거. 근데 이제 글 쓰고 뭐 글자 이런 건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언어 하나가 기본적으로 거의 탑재가 되잖아요. 뭐 언어도 탑재가 안 되는 인간은 현재로서는 좀 인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탑재가 되고 나면 이게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자연어나 또 아직까지는 탑재가 안 됐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나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예, 굉장한 영향을 끼쳐요. 그냥 본인의 모국어 자체도. 근데 그 모국어에 어쨌든 아직 프로그래밍 언어가 안 들어왔다고 생각해 본다면 자연어만 아직 탑재돼 있고 본인한테 그, 그 상황에서 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탑재를 하나 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어,
사실 이제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2 외국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1 모국어와 제2 외국어가 있을 때 선택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무조건 영어지. 제1 외국어? 어쨌든, 제1 외국어라고 합시다. 무조건 영어잖아요. 제2 외국어야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제1 외국어는 선택할 여지가 없었잖아요. 무조건 영어였잖아요. 근데 그게 그 어쨌든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추가로 배우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라는 거죠. 저도 포함해서.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에는 혹시라도 그냥 좀 쉽게 그래도 첫 외국어인데 자연 외국어인데 그래도 좀 현재 한국어를 바탕으로 좀 배울 수 있는 쉬운 거 없으니까 좀 너무 갑자기 이렇게 문화 충격을 받는 것보다는 너무 다른 극심한 그냥 영어 같이 하면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어가 그래도 어순이나 어휘나 이런 것들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뭐 일본어 쓸 일이 많지 않다면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냥 그런 관점에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그런 식이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예 프로그래밍 언어가 하도 탑재가 안 돼 있는데 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본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뭐, 꼭 먹고 살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라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본인의 교양 차원에서 100년 대계의 교양 차원에서라면은 누가 뭐 그거 갖고 꼭 바로 알바 뛰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 제 생각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도 나오잖아요. 막 그 엑셀에도 들어갔다. 그다음에 뭐 AI 쪽도 그렇고 그래서 다양하게 파이썬이 가장 좀 무난한 것 같아요. 네, 무난 어렵지 않다. 어려움이 없다. 무난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쓸 때도 많고 쓸모도 많고. 네, 그래서 네, 갑자기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네요. 갑자기. 근데 왜 이러냐면 지금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바깥에서라고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에도 또 패러다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그런 패러다임, 그러니까 방식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순수하게 이 함수를 작성을 접근하고 수학적으로 좀 접근하는 면이 많은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럼 우리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파이썬 배우면 어떠냐? 파이썬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정말 초보자로 배워도 펑셔널 프로그래밍 글로는 조금 접근은 많이 안 될 거예요. 초반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좀 덜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펑셔널 프로그래밍하고 점점 멀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쨌든 펌생 프로그래밍이라는 방식을 벗어나면 바깥에서는 이제 펌생 프로그래밍이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인수가 없는 함수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꼭 상수일 필요는 없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인수가 없다 이꼴 상수란 얘기인 거죠. 왜냐면, 인수가 없다는 거는 변화의 여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함수에. 무슨 인풋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인풋을 아예 안 받겠다는데. 그죠? 황당하죠. 그럼 뭐 내가 인풋을 받아야 그걸 바탕으로 아웃풋을 내는데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을 내가 내 맘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결국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나 우리가 통상 수학에서도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에 정의역이 없으면 그걸 굳이 함수로 만들겠다 한다면 그건 그냥 값이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왜 또 있냐면 원래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똑같은 인풋에 똑같은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원칙도 있어요. 아이덴포텐트라고 역등성 뭐 우리나라 말로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들 아마 프로그래밍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의 함수가 역등성이 잘 있을 때도 있는데 없을 때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함수를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짰는데 그거의 호출 결과가 인풋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고 뭐 자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결과가 매번 달라요. 오늘 불렀을 때 1 나오고요. 내일 불렀을 때 2 나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날씨 갖고 와. 그럼 제가 인수를 굳이 날짜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지금 날씨 갖고 와. 그러면은 그냥 지금이 인수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어쨌든 나는 함수를 부를 때 인수를 부른 적이 없어. 인수를 넣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되면은 그 진짜 그때 날씨에 따라서 계속 바뀔 거거든요. 값이. 그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 그런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냥 그런 거 취급 안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 다른 여타 패러다임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상수를 늘 똑같은 값이 나올 필요도 없고, 하지만 함수 형평에서는 그래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인수에 따라서 똑같이 예를 들면은 계속 3을 넣으면 계속 4가 나와야 돼요. 리턴 값이. 근데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 인수와 관련 없이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수학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수를 인수가 0인 엘리트가 0인 연산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재밌네요. 흥미롭네요. 저도 여기 처음 여기 너무 흥미로워서 여기 설명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연산을 와 대단하다. 네. 이런 접근은 참 재밌네요. 네. 조건은 그냥 위에 조건 다 따르고. 그럼 이렇게 되면 0, 1을 아예 정의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0이 있다, 1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 재밌네요. 그 다음에 유너리 오퍼레이션으로 여건들이 다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to 그 뭐죠? 널러리 오퍼레이션으로 같을지 다를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상수들이 있어서 음,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재밌습니다. 네. 자, 한 26분 했는데 샘플 내셔널 넘버 해도 될까? 해도 되겠죠?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불안한데? 점점 많은데요? 많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유리수랑 실수는 그냥 쉽게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유리수. 네, 여기 보면은, 유리수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썼다. 필드의 개념을 이렇게 좀 세련되게 다듬기 전부터도, 유리수, 분수죠. 네, 분수 형태를 쓰고 분수의 분자 분모가 다 정수고 분모는 0이 아니다. 뭐 이런 거 했죠. 여건 뭐 이런 얘기 했고 여건을 뒤집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네, 분사 배분 법칙 뭐 잘 되는 거 됐고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실수랑 복소수. 자, 실수는 뭐 이렇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수도 이제 체를 이룬다는 거죠. 덧셈 곱셈에서 그 다음에 복소수가 또 체가 됩니다. 흥미로워요. 그죠? 그래서 복소수 연산은 뭐 여러분들 혹시 복소수를 문과도 다 배우죠? 배우겠죠? 그래서 음, 복소수가 참 신기한 수예요. 여기 보면은 복소수는 기하적으로 평면에서 점으로 표현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데카르트 좌표계, 네, 실수 좌표계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C라고 보통 펜 다시 나오시고 C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면은 이게 R 제곱, R2라고 부르는데 이게 유클리디언 2차원 공간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랑 사실 뭐 되게 뭐 같다고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죠? 되게 신기하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덧셈은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인데 덧셈은 벡터 합처럼 되게 이렇게 하면은 좌표 서로 더하니까 이렇게 딱 돼요. 그래서 이건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죠? 예. 직관적인 패럴로그램, 평행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평행사변이니까 이게. 자, 근데 곱셈은 약간 그렇진 않습니다. 그 곱셈은 덜 직관적이라잖아요. 곱셈은 이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전과 스케일링, 그 크기가 늘어났다 줄어났다는 거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사납죠. 그렇지만 복소수는 굉장히 널리 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도 되게 또 요새 복소수 쪽을 그 수학의 즐거움 통해서도 이렇게 보고 하면은 야, 참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복소수 그렇게 관심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이런 거구나 생각하는 정도였죠. 네, 그렇습니다. 복소수 곱셈, 네.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는데, 복소수 곱셈은요, 이렇게 좌표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 약간 복소수가 벡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어쨌든, 점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세타 1이고, 이렇게 각각이 그 x축과 이루는 각이 세타 2면 이걸 곱하면은 아마 각도는 더해질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더해진 각도고, 각은. 그 다음에 길이는 이 두 개의 길이의 곱일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곱입니다.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 이건 전 처음 봐요. 컨스트럭터블 넘버스. 제 생각에는 아마 작도 가능한 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엔티퀴티. 엔티퀴티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뭐 이렇게 되게 옛날이란 뜻인 것 같은 느낌이. 펜을 다시 빼고. 엔티퀴티. 제가 한자로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엔티. 제가 못하네. 고대. 아, 명사네요. 고대. 아, 역시. 약간 엔티 약간 들어가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엔티쿼리라 발음이 약간 엔티쿼리 같은데요. Antiquity. 발음이 약간 어렵죠. antiquity, 강세가 앞에 안 있는 게 조금 antiquity, 어려워요. 네. 자, 그래서 고대에 몇 가지 기하학적 문제가 이렇게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 feasibility는 가능성이고요. possibility랑 뭐 이런 퉁치는 단어죠. 네, 뭐 항상 possibility만 쓰면 좀 약간 지겹잖아요. 그죠? 어, 뉘앙스가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죠. 네, 이런 것도 사실 뭐 영어를 공부하면서 재밌는 영역인데 언제 feasibility 쓰고 언제 possibility 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거 전문가 아니니까 그냥 감으로만 그런 건데 아무튼 반대말인 거고 그다음에 어떠한 숫자를 컨스트럭팅 만들 수 있냐 뭐 이런 건데 여기 보서는 컴퍼스 아유 어려워 이제 저 컴패스 막 이렇게 잘못 다른 거 한국어도 이제 컴퍼스잖아요. 컴퍼스랑 스트레이트 엣지 직선자 그죠? 네. 자 이건 직선자가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하죠? 직선 엣지 이것도 직선자겠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이 그릭 시대에 안 알려졌다. 지금은 되게 일반적인데 트라이섹트 주어진 각을 3등분 하는 거가 불가능하대요. 오호, 그렇군요. 이 문제는 정리가 됐다. 컨스트럭터블 넘버스의 필드를 써서 실수 컨스트럭터블 넘버스는 정의에 따라서는 그 라인 세금 선분이죠. 선분의 길인데 0하고 1 사이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finitely many steps, 유한하게 많은 단계로 오직 컴퍼스랑 스트레이트 엣지 스트레이트 뭐길래 자꾸 이게 스트레이트 엣지라고요? 자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긋는 자 그죠? 왜 룰라하고 왜 스트레이트 엣지라고 불렀냐 네 아무튼 우리나라 말로 좀 다른 게 있나 혹시? 직선자 같은데 왠지 직선자 맞죠? 그죠? 직선자 딱 직선자네 그죠? 괜히 엣지가 들어가가지고 고든자 뭐 그것도 약간 의미가 있겠다. 자 어쨌든 네 우리가 보통 자하면 직선자지 뭐 구분자는 잘 얘기 안 하죠 그죠? 자랑 컴퍼스 직선자랑 컴퍼스로 만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눈금이 없다라고 아마 돼 있을걸요? 아마 여기 근데 눈금이 없는 걸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그죠? 아마도 확실하게 확실했으면 좋겠는데 맞을 거예요. 컨트롤 넘버스 한번 가볼까? 눈금 없는 게 너무 당연한가? 제가 눈금 없는 걸 너무 당연한데 제가 자꾸 집착하는 건가? 잠깐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스트레저는 룰러 앤 컴퍼스 네, 그죠? only an idealized rulers. idealization은 현상, 모델. 이거 좀 그런데요? 여기다다. infinite index. 길이가 무한하고, 그 다음에, 여기죠. only one edge. no markings. 여기 마킹, 그러니까 그 마킹이라는 게 위에 이렇게 뭔가 마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금이죠, 눈금. 눈금이 없다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엣지를 하나만 갖고 있다고 그러지? 반지름도 무제한이네요. 그죠? 최대 최소가 없다고 그러죠? 굉장히 다양한 전제 조건이 있긴 했네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눈금이었는데 눈금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왜 모서리가 엣지가 하나만 있다 그러지? 그것도 좀 의아하네. 엣지가 모서리 맞죠? 끝 맞죠? 한쪽을 무제한으로 해서 그런 건가? 끝 맞죠? 아무튼 네. 어쨌든 그래서 길이를 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길이를 재서 뭐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0.5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신기하죠. 사실 있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그냥 아무 길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내가 이을 수 있다. 선을 이을 수 있다. 딱 그 역할만 하는 거죠. 자, 이 숫자들이 리얼 넘버의 필드 오퍼레이션으로 주어지고 그다음에 컨스트럭티브 넘버스로 제한이 되는데 그게 필드를 또 형성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적절하게 필드 Q. 와. 그러면 이게 컨스트럭티브 넘버스가 일단 Q는 포함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다음 이제 설명을 보여주냐면 construction of square roots of construct 그러니까 일단은 이 constructible numbers의 square root 제곱근이죠. 제곱근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준다. 꼭 q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컨테이너.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유리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컨스트럭트 세그먼트 AB, BD, 뭐 세미서클 오버 AD, 뭐 퍼펜디큘러 라인, 수직선 이걸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비해 뭐 하여튼 뭐 다양하네요. 자, 근데 모든 실수가 컨스트럭터블 하진 않다. 여기가 관건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 이제 수책에 기억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인 거예요. 유리수도 아니고 무리수도 아닌 실수는 없죠.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여기서 흥미로운 거 뭐냐면 모든 실수가 컨스트럭티브 한 건 아니다라고 돼 있죠. 일단 실수는 유리수는 다 컨스트럭티브 하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리수 중에 컨스트럭티브 한 것도 있고 컨스트럭티브 안 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증명할 수 있는데 2의 3 세제곱근은 컨스트럭티브 넘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리수긴 해도 유리수는 아니죠. 그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또 뭘 얘기하냐면은 볼륨 2짜리 값이 뭐죠? 볼륨 부피가 2짜리인 정면체를 작동할 수가 없다. 그렇군요. 되게 재밌네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좀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대략 한 40분 돼서 네,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4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필드를 한번 궁금한데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나온 필드들은 대부분 좀 원소수가 많았어요. 그죠? 유리수, 뭐, 그, 카운터블, 그죠? 셀 수 있는 무한이죠. RFG로. 그 다음에, 실수부터는 이제 RF죠, 그냥.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한이죠. 어쨌든 무한 쪽에 있는데, 유한하게 필드인 거는, 왜냐면 덧셈, 곱셈들이 대부분 좀 증가세를 이루잖아요. 근데, 지금 살짝 보니까, 이게 그, 군에서는 이제 우리 그러니까 유한군에서는 이게 연산 잘 정의하면 삐삐삐 돌잖아요. 네, 그런 형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더 이상 이제 하지 말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